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자는 미국 대통령도 월가의 거물도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칩 배정권을 쥔 젠슨 황이죠. 빅테크 기업들이 칩 하나를 더 받기 위해 수조 원을 싸들고 구걸하듯 줄을 서는 이 기이한 풍경. 우리는 이걸 엔비디아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서버용 칩에 매달릴 때 삼성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우리 손안의 심장을 조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반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엔비디아의 거대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가장 서늘한 기록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공룡들이 엔비디아의 배송 날짜 하나에 벌벌 떱니다. 칩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는 건 기본이고 그마저도 웃돈을 얹어줘야 겨우 손에 넣습니다. 독점의 폐해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GPU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기업들은 AI를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인 구조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닙니다. 바로 전기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2026년 오늘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량은 이미 중소국가 전체의 사용량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화려한 성능만큼이나 가공할 전기를 소모합니다. 서버실을 시키기 위해 쏟아붓는 냉각 비용은 이미 기업들의 감당 수준을 넘겼죠. 젠슨 황의 제국은 성능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대한 덩치 때문에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집중형 AI, 즉 거대 서버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입만 바라보며 수조 원의 전기료를 상납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두가 더 큰 서버, 더 뜨거운 칩을 만들 때 삼성은 우리 주머니 속의 칩, 즉 모바일 GPU의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CES에서 목격했듯 인류의 모든 가전과 모바일이 지능을 갖기 시작한 지금, 중앙 서버의 통제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전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의 지배자는 더 이상 엔비디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숨겨온 괴물 GPU가 조준하고 있는 곳은 엔비디아가 군림하던 저 멀리 구름 위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손바닥 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의 균열이 숨길 때가 가장 큰 기회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균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삼성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삼성이죠? 왜 엔비디아가 장악한 서버용 GPU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지 않고 굳이 모바일이라는 우회로를 택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견고하게 쌓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즉 쿠다라는 성벽을 정면에서 부수기엔 투입될 시간과 비용이 너무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어리석은 장수는 적의 가장 강한 정문을 두드리는 법이죠. 삼성은 대신 적의 보급로, 즉 우리 모두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클라우드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폰에서 돌아가는 AI가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번역하고 사진 속 불필요한 피사체를 지우며 심지어는 내 기분을 파악해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퀄컴이나 AMD가 설계한 뇌를 빌려 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삼성의 엑시노스는 성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의 설계를 가져와 최적화하는 데 급급했으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뛰는 선수와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삼성이 준비해온 독자 규격의 GPU는 단순히 그래픽을 잘 그려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직 AI 연산과 저전력 구동에만 모든 화력을 집중한 목적 기반 반도체입니다. 퀄컴이라는 거대 설계 기업에 지불하던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줄이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제권을 삼성이 직접 쥐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삼성이 단순히 칩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의 화면부터 배터리, 메모리, 그리고 이제는 그 심장인 GPU까지 한 곳에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직 계열화라 부르지만 경쟁자들에게는 공포의 생태계라 읽힙니다. 퀄컴이 칩을 팔기 위해 제조사인 삼성과 협상할 때 삼성은 이미 자신의 칩으로 최적화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삼성의 모바일 GPU 선택은 엔비디아와의 정면 승부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닿지 못하는
혹은 엔비디아가 소홀히 했던 저전력 고효율이라는 AI의 실전 전장을 먼저 점령하겠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거대 인공지능이 구름 위 서버실이 아니라 우리 손안에서 숨쉬게 될 2026년의 풍경, 그 풍경의 밑그림을 삼성이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설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필살기를 GPU에 합체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살기의 정체는 바로 삼성이 3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해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의 진짜 무기가 단순히 설계에만 있었다면 엔비디아는 아마 코웃음이 쳤을 겁니다. 수만 명의 천재 설계자들이 포진한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이 설계로만 승부한다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이 조용히 칼을 갈아온 곳은 엉뚱하게도 그들이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메모리라는 텃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할 삼성이 아니면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반도체의 금기에 대한 것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건 이제 연산 속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 GPU가 있어도 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서인 메모리가 거북이 걸음이라면 그 천재는 종일 비서만 기다리다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전문용어로 메모리 벽이라 불리는 이 벽목 현상은 엔비디아조차 해결하지 못한 고질병이었습니다. 연산은 100배 빨라졌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통로는 여전히 좁디 좁은 국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기서 삼성은 반도체의 상식을 파괴하려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느리다면 아예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박아버리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삼성이 시장에 던질 필살기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기술의 실체입니다. 뇌가 따로 있고 기억 장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억 장치가 직접 생각까지 하는 괴물 같은 칩이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동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전력 소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모든 기업이 혈안이 되어 있는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성능 면에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뺨을 때릴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를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서 사와야 하는 손님이지만 삼성은 주방, 메모리와 식탁을 한 공간에 합쳐버릴 수 있는 주인장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만 하는 퀄컴이나 제조만 하는 TSMC는 현실적으로 이 통합 설계가 극히 어렵습니다. 설계와 제조, 그리고 메모리라는 세 개의 심장을 동시에 가진 삼성만이 가능한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이죠. 삼성이 내놓을 GPU가 단순히 빠르다를 넘어 차갑고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건 바로 이 메모리의 힘입니다. 결국 삼성의 전략은 엔비디아가 구축한 성벽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이동의 규칙 자체를 땅 밑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칩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삼성이 제시할 메모리 통합 GPU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사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지배자가 바뀌는 이 혼돈의 시기에 시장은 이미 새로운 생존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살아남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당장 내일 무너질 거라는 자극적인 예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축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성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제국의 멸망은 늘 외부의 거대한 침공이 아니라 내부의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그 균열의 이름은 비효율입니다. 엔비디아의 방식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이라면 삼성이 조준한 온디바이스 AI는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료와 유지비라는 기초 체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AI 경쟁의 기준 자체를 성능에서 생존 효율로 강제로 옮겨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적은 에너지로 내 폰 안에서 AI를 오래 버티게 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반도체 권력의 지도가 설계자에서 제조와 메모리를 동시에 쥔 자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읽어야 할까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의 흐름을 읽는 자라면 눈여겨볼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체 주기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하드웨어는 AI 기능 유무가 아니라 AI 처리 효율에 따라 강제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버에 연결되지 않고도 내 비서가 되어줄 온디바이스 AI 폰과 노트북 시장은 향후 3년간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신의 시선은 이제 구름 위 서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주머니 속 하드웨어로 내려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병목의 해결사를 찾는 일입니다. 연산 속도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돈이 흐르는 것은 데이터를 옮기는 통로를 넓히거나 아예 통로를 없애버리는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삼성이 메모리와 GPU를 합치려는 것처럼 데이터 이동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기업이 다음 10년에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직 계열화의 부활을 주목하십시오. 설계만 하거나 제조만 하는 분업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칩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공장에서 찍어내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업. 이 압도적인 효율의 수직 계열화가 엔비디아라는 설계 전문 기업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젠슨 황의 화려한 입담에 환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음 뒤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제국의 밑바닥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성벽에 생긴 균열을 단순한 흠집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릴 징조로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경제적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불타는 성 안에서 잔치를 즐길 때 당신은 그 성을 빠져나와 새로운 땅을 선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배자가 바뀌는 순간은 늘 잔인할 만큼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변화를 읽어내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